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배 정도 데이터를 소수점형 문자열로 변환하는데, 이때 변환할 때 사용하는 함수 중에서 문자열 카테고리 함수 중에 이제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정밀도 부분이 이제 디폴트로 6자리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점 자리에서 0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다 잘라내서 실제 0이 아닌 값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배 정도 데이터를 문자열 형태로 변환을 할 때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로 변환을 할 텐데, 이때 정밀도, 그러니까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릿수를 정밀도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소수점의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화하게 이제 설정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0.51이라고 하면은 소수점 부분에 51이라에 해당하는 값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 이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이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 중에 이제 정밀도라고 하는 입력값을 인가할 수 있는데, 정밀도 값이 디폴트 값으로 6자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0.51이라고 하는 값을 문자열로 바꾸시게 되면은 0.51 한 다음에 공이 4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번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독자분께서 원하시는 거는 4번과 같이 이 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잘라내고 싶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표현된 거를 4번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선 1번에 해당하는 이 문자열을 문자열 뒤집기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은 맨 끝에 있던 자릿수의 값이 맨 앞으로 오게 되죠. 그럼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실 수가 있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0이 아닌 값이 나오는 인덱스 정보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0, 1, 2, 3, 4, 그러니까 네 번째에 0이 아닌 값이 나오기 때문에 0이 아닌 값이 나오는 그 인덱스 정보를 알고 있게 되면 관련된 이 문자열에서 옵셋 값을 줘서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관련된 옵셋부터 내가 데이터를 취하겠다. 그러면 15.0이라고 하는 값을 취하실 수가 있게 돼 있고, 관련된 값을 다시 문자열 뒤집기 함수를 이용해서 뒤집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잘못됐네요. 0.15가 아니고 0.51이죠. 51이라고 하는 값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스텝으로 코드를 구현한 게 바로 다음과 같은 서브 VI가 되겠는데요. 입력으로는 배 정도 데이터, 즉 배 정도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가 인가가 되고, 출력으로는 문자열 데이터가 출력이 나오게 되겠는데, 서브 VI를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이 배 정도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꾸십니다. 문자를 바꾼 다음에 문자열 뒤집기 함수를 이용해서 순서를 뒤바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자열 길이 개수만큼은 이제 포르프를 이제 반복으로 수행을 하면서 각각의 문자열의 인덱스 정보를 변환해 가면서 원소를 하나씩 뽑아서 그 값이 0과 같지 않은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0과 같지 않은 경우에는 이 포르프의 조건 터미널이 이제 정지가 되겠고, 그때 이 인덱스 값을 취하셔서 뒤집은 문자열에서 이 옵셋만큼을 뺀 나머지 출력 값에 대해서만 얻으신 다음에 그걸 다시 문자열 뒤집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원하는 결과인 0.51이라고 하는 값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직접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폴더 이름을 배 정도 데이터를
소스점형 문자열로 변환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브 VI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VI를 자, 하나를 복사하시겠고요. 이번에는 서브 VI를 서브 컨버트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브 VI를 먼저 구현을 해볼 텐데요. 서브 VI를 만드실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자, 에라 출력을 자, 가져오시겠고요. 자,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입력으로는 배 정도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형 컨트롤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배 정도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디폴트로는 배 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실 필요가 없겠고요. 출력으로는 문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 그냥 문자라고 하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 상단과 자, 오른쪽 상단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또 기계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일단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라벨은 자, 텍스트는 서브 CVT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컨버트 데이터의 약자죠. 자, 이 상태에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케이스 구조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에라가 있는 경우는 에라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라 클러스터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겠고요. 자, 이론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위쪽에 구현할 코드를 배치하겠고요. 자, 아래쪽에서 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력으로 배 정도 데이터가 인가가 되면 이 배 정도 데이터를 우선 문자열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숫자 문자열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서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주석으로 달겠습니다.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는 보시는 것 같이 정밀도를 인가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정밀도는 기본값이 6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6자리로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문자열 뒤집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문자열 함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문자열 뒤집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일단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포르프를 수행을 할 텐데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문자열 길이 정보만큼을 이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길이 함수를 이용해서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을 정할 텐데요. 자,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입력으로는 뒤집어진 문자열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연결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관련된 문자열에서 인덱스 값을 바꿔가면서 원소를 하나씩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문자열 잘라내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으로 문자열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여기에서 잘라내고자 하는 자, 옵셋 정보 같은 경우는 자, 루프 카운트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길이 정보는 자, 원소를 하나만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1로 하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나온 문자열 원소 하나하고
자, 비교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를 할 텐데요. 같지 않음이라고 하는 자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여기에서 0과 같지 않은 자 원소가 언제 나오는지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포르프 같은 경우도 조건 터미널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조건 터미널 하게 되면은 포르프를 정지하기 위한 조건 터미널이 하나 생기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0과 같지 않은 경우에는 포르프를 정지하겠고, 그때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출력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터널 모드를 마지막 값이 출력으로 나가게 하겠고요. 그러면 이 관련된 값을 옵셋으로 해서 다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셔가지고 자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뒤집어진 문자열 중에서 이 옵셋을 뺀 나머지 값만 출력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값을 다시 문자열 뒤집기 함수를 이용해서 뒤집어 주시면 될 텐데요. 자 라벨을 이렇게 좀 하겠고요. 자 출력으로는 이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그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가 다 완성이 됐고요. 서브 VI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으로 0.51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인가를 했을 때 자, 출력으로 자,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코드가 없다고 하면은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자 F 포맷 문자열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자 mo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mon이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밀도가 6이기 때문에 소수점 6자리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구독자분께서는 이렇게 0000이라고 하는 텀은 지워서 표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했을 때도 0.513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서브 VI를 이용해서 메인 VI를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죠. 화일 루프를 이용을 해서 폴링을 하면서 동작할 텐데요. 자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자 정지 버튼 하나 만드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100ms 주기로 폴링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서브 VI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VI 입력과 출력 부분에서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정도 데이터가 있고 출력 문자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정지 버튼에 대해서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코드는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 동작이 잘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자 실행을 하시면 처음엔 0이잖아요. 근데 0.51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0.5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문제없이 소수점 자리가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소수점 자리에서 0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우고 0이 아닌 값으로만 그 소수점 데이터를 문자열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